사실상 ETF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꼬박꼬박 현금흐름 받는 삶을 지향하는 꼬박꼬박 채널입니다. 이 세계 주식시장 그리고 ETF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적립식으로 ETF 투자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ETF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이 로고만 보시면 제가 어떠한 ETF를 말씀드리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바로 SPY입니다. 우리가 스파이라 많이 부르죠. 이 SPY가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까지도 너무나도 잘 아는, 어떻게 보면 경제, 투자, 재테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알파벳 세 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SPY가 정말 거래대금이나 순자산 규모가 정말 큰 ETF인데 얼마 전에 어떠한 ETF한테 그 순위를 빼앗겼습니다. 이게 엄청난 큰 이슈고 소식이라서 제가 바로 들고 왔는데요. 먼저 SPY라는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SSGA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S&P 500 지수를 한 배로 추종하는 ETF입니다. 이 SPY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나온 ETF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SPY는 사실 미국에서 최초로 나온 ETF고 전 세계 최초로 나온 ETF는 캐나다에서 나온 TIPS입니다. SPY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컸던 ETF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SPY ETF는 SSGA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ETF인데요. 사실 이 SSGA라는 이 자산운용사가 약간은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자산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이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뱅가드와 블랙록과 뱅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운용사도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각각 갖고 있거든요. SPY라는 이 단어가 티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주식 종목을 하다 보면 6 숫자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식 종목의 번호를 말하는 건데 미국은 이걸 티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SPY라는 게 SPDR, S&P 500 트러스트 ETF를 이 티커로 줄여서 SPY라는 티커로 거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뱅가드와 블랙록도 이런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갖고 있거든요.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VOO, 블랙록 같은 경우는 IVV라는 이 ETF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월 18일 종가 기준으로 뱅가드의 VOO가 SSGA의 SPY를 넘겨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얘기할 때 SPY라는 이 단어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사실 VO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투자에 대해서 항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익숙할 수도 있는데 그저 이제 우리가 미국 적립식 투자로 S&P 500을 모아야 돼 하는 분들은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계속 SPY를 그냥 무제한 반복으로 적립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SPY가 2등으로 떨어지고 VO가 1등으로 잠깐 올라섰습니다. 이것도 순위는 계속 바뀔 수도 있지만 처음으로 VO가 SPY를 잡았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자세히 살펴보면요. SPY는 이 VO나 IVV에 비해 거래대금이 정말 높은데요. 뱅가드와 블랙록이 약 8배에서 9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SPY는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덱스 펀드 아니면 이렇게 패시브 ETF는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SPY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수료를 살펴보면 왜 뱅가드의 VO가 SPY를 이길 수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먼저 SPY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0.0945%입니다. 그런데 뱅가드의 VO나 블랙록의 IVV는 0.03%로 둘의 격차가 거의 3.15배거든요. 이 정도의 격차면 꽤 장기 투자를 했을 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수익률을 좀 살펴보면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 SPY 같은 경우에는 24.28%인데 뱅가드의 VO는 24.41%, 그리고 블랙록의 IVV는 24.37%입니다. 똑같은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건데도 이렇게 1년 수익률이 약간씩 변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수수료나 어떠한 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최근 10년 수익률을 보면 뱅가드와 블랙록의 수익률은 13.33%로 똑같은데 SPY는 13.27%로 낮습니다.
SPY의 높은 거래량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득을 받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뱅가드와 블랙락의 ETF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데 뱅가드와 블랙락 중에 뱅가드를 더 선호합니다. 이거 좀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 같은 취향인 사람들이 많아서 뱅가드와 블랙락의 수수료가 똑같은데도 뱅가드의 순자산이 조금 더 많은 것도 있습니다. 혹시 이 사진 보면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은 뱅가드의 창립자인 존 보글인데요. 우리에게는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잠깐 들고 왔는데 이 책이 진짜 좋은 책이거든요. 나중에 또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가질 것 같은데 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라는 이 책을 지은 사람이 또 이 존 보글입니다. 이게 정말 이 책은 투자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읽어야 되고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논리적으로 쓰여있는 책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 책을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존 보글은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라는 거를 1975년 12월 31일에 설정합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초지수를 따라가는 이 ETF 기본적으로 우리 말하는 패시브 펀드가 정말 익숙하잖아요. 그냥 우린 지수에 투자하겠다. 하지만 존 보글이 이걸 만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인덱스 펀드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책에 더 나와 있는데 처음에 그 인덱스 펀드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 상품을 내놨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 보글을 무시하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펀드냐? 그냥 지수를 사는 게 어떻게 펀드일 수 있고 펀드 매니저가 과연 그것만 하는 게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그런 비난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지만 지금 보시면 결국 어떻게 됐죠? 지금 뱅가드는 거의 S&P 500에 있는 모든 기업의 적어도 3대 주주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SPY에 대해서도 지금 뱅가드가 이겼잖아요. 그런 면에서 뱅가드는 엄청난 자산운용사가 되었는데 그런 모든 성과가 인덱스 펀드를 통해서 처음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이 SPY 사지 말고 VO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가서 또 다른 ETF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SPY 같은 경우에는 뱅가드 블랙록이 아니라 SSGA라는 자산운용사에서 나온 ETF라고 했잖아요. SSGA에서 나온 ETF 중에 S&P 500을 또 추종하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아까 티커가 SPY였는데 얘의 티커는 SPLG입니다. 왜 이 친구들은 SPY를 놔두고 왜 다시 또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만들었을까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바로 수수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방금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PY는 수수료가 뱅가드의 VO나 블랙록의 IVV에 비해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에 반해 새로 만드는 SPLG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0.02%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래 대금이 너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수료가 낮더라도 조금 투자하기는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약간 실제로 수익률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수익률을 한번 체크해 보면 SPLG가 수수료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수익률을 보면 뱅가드와 블랙록이 훨씬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최근 10년 수익률을 보면 SPLG는 SPY보다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SPLG가 점점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지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인기가 많아지는 것도 많긴 한데 SPY, VO, IVV 같은 이 3대장 안에 끼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낮은 수수료가 계속 유지되면서 거래 대금과 순자산 규모도 계속 커지면 이 SPLG 티커도 너무 또 매력적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 VO나 IVV가 조금 더 낮은 수수료와 엄청난 거래 대금으로 유동성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ETF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미국 주식 계좌에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할 때 우리가 매번 생각하는 SPY 마치 정석처럼 느꼈던 SPY가 이번에 처음으로 1등을 빼앗겼고 뱅가드의 VO라는 티커의 ETF가 1등으로 올라섰다는 그런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만약 내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소개드린 4가지 중에 과연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은지 그런 점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